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DB스터디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설문거리입니다. 저는 고3 고2 응용어법 문제를 받았고요. 전 이 문제를 고2, 고3 2등급 이상 기준학생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을 일단 플로우를 설명드리면 이 자연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자연 선택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디자이너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보면은 그러나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디자이너가 아니라 어떤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이 축적되어져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그 예로 인간들이 이렇게 이제 종을 선택적으로 교배해서 품종 개량하는 그런 걸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보시면 The concept of natural selection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tool in our Darwinian toolkit. 그러니까 이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은 진화론에서 아주 중요하고 유일한 요인이다, 도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Natural selection creates an illusion of intelligent design. 자, 지적 설계라는 그런 환상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그런 얘기할 때 나오는 그런 배경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창조론에서 신이 아니라면 외계인이나 이런 지적 설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배경식을 안다면 좀 유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지문인 것 같습니다. 1번 체크 포인트 보시면 adaptations, 여기서 adaptations는 적응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진화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Adaptations look as if they had been invented by a conscious agent. agent는 행위자라는 뜻이고요. 적응은, 진화는 마치 그것이 어떤 의식이 있는 행위자에 의해서 발명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For a particular purpose,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hands for grasping, 손을 잡기 위한 손, eyes for seeing, 보기 위한 눈, 이런 식으로 어떤 지적인 생명체에 의해서 발명되어진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다윈을 예를 들죠. 다윈이 여기서 종지부를 찍습니다. The design in nature comes not from a designer. 이 자연에서의 설계는 디자이너로부터가 아니라 from mindless accumulation of favorable accidents over vast periods of time.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없는 그런 유일한 사건들이 축적되어져서 어느 시간 동안에 over vast periods of time,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되어져서 그런 것이 누적된 결과이지 지적인 생명체가 아니다. 그러나 the only genuine intelligent design, 그러니까 유일한 진짜 지적 설계는 어디서 발견될 수 있냐면 생명체에서 우리로부터 온다. 즉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선별적으로 교배해서 품종 교배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를 자연 선택은 인위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우연히 축적되어진 결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설계라고 하겠습니다. 설계가 아니라 우연적인 사건이 축적되어진 결과이다. 그다음에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보시면 이 문장에서 이제 as if 가정법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타내면 이제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을 가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희박한 일을 가정하는 게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런 설계되어 온 것처럼 보인다라고 단순하게 이제 직설법으로 사용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되면은 adaptations look as if they 아가 될 텐데 이게 지금 시제가 과거잖아요. 예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인 were를 사용해서 as if they were invented로 수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had been을 가정법 과거가 아니라 as if 직설법의 과거로 봐서 were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그 선별적인 교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beyond that, 그것을 넘어서 the apparently intelligent design in nature is a forgery. 자, 겉보기에 분명하게 보이는 지적인 설계는 자연에서 사기이다.
perpetrated by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에 의해서 뭐 행해진 사기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아마 출제자의 의도는 이제 intelligent라는 형용사를 apparently라는 부사가 이제 꾸미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틀리게끔 하는 문제인데, 이건 이제 배경식 있는 학생은 좀 이게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이 지적 설계라는 이 말 자체가 어떤 고유명사처럼 지금 흔히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 분명한 이런 지적 설계라는 의미로 apparently가 아니라 apparent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apparently를 apparent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2번 지문 살펴보시면, 2번 지문은 그냥 이제 묘사하는 내용이라서요. 이제 이게 교과서 지문인데, 일단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얼마 전에 예전에 그 비행사가 이제 새떼가 나타나가지고 급격하게 이제 비행기 문제가 생겨서 그 허드슨 강에 이렇게 경착륙해가지고 승객들을 구해냈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있잖아요, 그거. 허드슨 강의 기적이었나? 그 영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YBM 지문인데, 자, 보시면, The man, 이제 그냥 이거 묘사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승객들이 구출되어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어서 굳이 줄바이줄 해석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3번 체크포인트부터, 일단 주제문. 그래서 주제는 저는 간단하게, 비상 착륙한 비행기에서 승객 구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an later told Dale that, 나중에 그 남자는 데일에게 이야기했다, 말했다. He could not have told her. 그녀에게 아마 말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How frightened he was at the moment. 그때 그가 얼마나 두려웠었는지. 그리고 how comforting it was. 그가 얼마나 안심했는지, 위안이 되었는지. 뭐가 위안이 되었냐면, to have someone looking at him and telling him that everything was going to be fine. 그러니까 그를 바라봐 주면서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를 나중에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나중에 이 승객 중에 한 명이 이제 무서웠다가 그 도와준 승무원에게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데일한테. 그런데 이제 그녀에게 이게 could not have told라고 쓰면 그녀에게 이야기 못했었을지도 모른다니까, 이건 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를 당신에게 이야기 못했었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색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할 수 없었다고 이제 표현하는 게 맞고,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요 have told를 tell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제 구출되어진 장면이 나오고 나서 The first ferry pulled up alongside the plane and 이제 배가 비행기를 옆으로 끌고 Some passengers leaped into the decks. 이제 leap는 깡총 뛰는 거고요. decks는 이제 갑판 말하는 거고요. 갑판으로 깡총 뛰어내렸습니다. While others were helped aboard by ferry crew. 나머지들은 이제 도움을 받았고, 여기서 전치사 여기 into가 사용되어졌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leap, 그러면 이렇게 이제 위로 깡총 뛰어가는, 개구리 뛰는 그런 모양인데, 이제 into를 사용하게 되면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갑판 안으로. 근데 보통 이렇게 특히 배나 항구나 이런 지문에서는 거의 on이 많이 사용돼요. on. 배 위로 올라갈 때도 그렇고 갑판 위로 올라갈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into보다는 전치사 onto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되어서 into를 onto로 수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혹시
체크 포인트 중에 요거 선생님 확인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네. 아까 1번 보시면 as if 가정법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이게 출제자의 의도는 제가 볼 때 이제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이. as if 다음에 뭐 과거가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as if 가정법이 나오면 과거의 시인 경우는 과거를 쓰고 had been을 쓰고 가정 과거 완료로, 현재인 경우는 이제 과거를 써서 were 쓰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제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as if 직설법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를 설명을 해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경우에 시제는 그냥 시제일치를 하면 된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맥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직설법의 과거 워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번 체크 포인트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intelligent라는 형용사를 apparently가 수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출제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지적 설계라는 그런 명사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보기에 분명한 이라는 의미로 apparent라는 의미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게 apparent랑 apparently가 사실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학생들이 분명한, 명백한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추가 설명으로 저는 이게 appear라는 그 동사 있거든요. 거기에 온 것처럼 겉으로 그렇게 나타난다, 뭐 seemingly처럼 그런 추가 부분을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일단은 apparently를, 부사 apparently를 형용사 apparent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것도 가정법이랑 연관이 있는데, 이제 조동사 과거 완료가 들어가서 그 이전에 뭐뭐 말했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의미로,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말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상 변할 수 있다는 부분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아마 제가 볼 때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는 제가 볼 때 요거 같습니다. 요거 이제 have 다음에 someone looking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거에서 이제 보통 대부분 학생들이 이거를 좀 have 다음에 someone 나오면 단순히 외우는 학생들 이제 ing가 좀 틀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have 다음에 이렇게 someone 나오고 ing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뭐였죠? have told를 could not have told를 could not tell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보시면 아까 전치사 문제고요. 이제 뭐뭐 위로 뛰어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into로 하게 되면 이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into가 아니라 전치사 onto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 지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지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 배경식 있으면 좀 유리하게 읽을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EBS 연계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직접 연계가 아니라 지금 간접 연계이기 때문에 아마 연계가 된다 그러면 이 지문에 막 내오는 게 아니라 이런 지적 설계라는, 아니면 진화라는, 내추럴 셀렉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연계가 된다고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3 학생들은 보통 수업을 지금 이거에 초점을 맞춰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법 풀고 막 그런 거보다는 이제 나올 만한 단어들 이제 유추해 나가면서 주제 잡고 나서는 거의 이제 그 내용의 배경식 같은 거 학생들이 그걸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사실 고3 이 정도 되면 영어 실력은 거의 정해졌다고 보고, 이제 이런 배경식 선생님한테 얘기 들었던 거 한두 문제만 나와도 그거 이제 한 두세 개 맞으면은 한 등급 그냥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좀 제가 약간 요즘은 이제 비문학 국어 선생님처럼 그렇게 약간 이제 배경식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있어서, 요 질문 같은 경우도 이제 3등 2학생들은 배경식이 많이 적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뭐, 도킨스 책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내용 좀 읽어주면서 하면 아이들 흥미도 끌을 수 있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율 난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같은 경우는요. 저는 생각보다 꽤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저도 이게 확신이 안 들었거든요. 이게 화자의 의도를 제가 명확하게 잡을 수가 없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은 작가가 이제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지적 설계자가 설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가정하게 돼서 너무 좀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한 거고, 저는 학생들은 이거 쉽게 맞추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난이도를 4.5라고 잡았고요. 출제율은 그래도 가정법에 관한 문제는 꽤 나오는 편이니까 3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지적 설계라는 이제 좀 그런 배경식 있으면은 좀 풀 수가 있었을 텐데, 저도 이것도 좀 어렵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난이도 이것도 좀 어렵게 풀어가지고 4.5라고 난이도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출제율은 형용사 부사 전환 문제는 꽤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내신에서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3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조동사 과거에 대한 문제는 출제율가 꽤 되는 편이고요, 내신에서. 그래서 저는 3.5라고 잡았고, 난이도도 저는 꽤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3.5라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전치사 문제 그냥 평균적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난이도는 다른 문제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뭐 지문이 학습된 학생이면 평이하게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2.5로 잡았습니다. 이상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교수는 난이도 높은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비교적 간명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요. 1번 같은 경우에 1번 지문을 좀 1번 그 문장의 국한에서 가정법과 직설법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 다음에 있는 그 what they want, 예. 그 부분하고 연결지어서 해석을 조금 도와줬으면 애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출제율 난이도에서는 그 3번, 예. 3번 난이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다 높았는데 더 높이라고요? 네, 좀 높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선생님 좀 이렇게 목소리만 키워서 강조하는 부분들만 어떻게 되게끔 강약의 리듬만 살리면 아주 좋아요. 예. 그것만 살리고 설명을 들으면 자신이 없나 자신이 있나 이렇게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릴 정도로, 왜 목소리에 힘이 없고 강약의 리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본인은 지금 여기서 틀리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인이 확신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목소리에 실어서 내보내면 더 좋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예. 수고했습니다. 예.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비교적 간명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요. 1번 그 문장의 국한에서 가정법과 직설법 이렇게 대입해서 설명하셨는데, 그 다음에 있는 그 but they want, 그 부분하고 연결지어서 해석을 조금 도와줬으면 애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출제율 난이도에서는 그 3번 난이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다 높았는데, 그 좀 높여도 될 것 같습니다. 한 4나 4.5로. 전체적으로 훌륭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선생님이 좀 이렇게 목소리만 키워서 강조하는 부분들만 어필이 되게끔 강약의 리듬만 살리면 아주 좋아요. 그것만 살리고 설명을 들으면 자신이 없나 자신이 있나 이렇게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릴 정도로 왜 목소리에 힘이 없고 강약의 리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본인은 지금 여기서 틀리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인이 확신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목소리에 실어서 내보내면 더 좋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자, 수고했습니다.